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31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전기차 시대 우리의 과제는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회에서 전기차 시대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친환경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숙명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준비해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후원으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은 홍일표, 한정혜, 이정미 국회의원의 주관하에 진행됐으며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대한전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한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참가했고 정부 관계자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홍일표 의원의 개회사와 함께 이번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전기차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현장에는 나경원 의원이 축사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유엔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다시 주목했던 것처럼 국회가 앞장서서 친환경차 상용화에 노력하고 국회 구성원들이 전기차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차 부분은 저희 이 국회나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미래 자동차, 컨셉티드 카라든지 이런 미래 자동차 산업과 함께해서 우리가 좀 빨리 이제는 그동안 늦었던 것을 좀 속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전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한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기차 보급은 더욱 빨라질 것이지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충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뿐더러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가 부족한 전기차 산업 현실에 대해 꼬집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소가 다가올 젊은이들의 즐거운 모임의 장소가 되길 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제 발표는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이 맡았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4, 5년 전부터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판매 대수는 9,500만 대의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는 100만 대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세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내년 후반기를 전기차 시장의 분수령이라고 예측했는데요. 300km 내외로 달릴 수 있는 차량들이 개발되고 전기차 보급 대수의 증가와 함께 충전 인프라도 어느 정도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컨드카와 틈새 차종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친환경 자동차가 주류가 되는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과 부가세 등을 무료로 하는 등 친환경차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국내의 큰 문제로 직면한 만큼 노르웨이처럼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적으로 중단해 친환경차 이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급된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14,000여 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거의 과반수가 이제 제주도에 있고요. 또 충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 말부터 정부에서도 충전기에 대한 설치가 가속화가 되면서 특히 올해 내년 상당히 많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기차는 차량 자체적으로도 내연기관 차량보다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품수가 내연기관 차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기차는 다가올 움직이는 생활공간 패러다임에 최적화될 수 있고 전자끼리의 연동이 유리해 자율주행차로 기술 적용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친환경 차량이라는 시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해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과장, 최우석 현대자동차 이사,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영석 이버프 공동대표, 이정미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실생활에서 전기차 사용에 대한 불편한 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이버프의 최영석 공동대표가 회원들을 대표해 문제점을 국회에 직접 제기했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주차장 내부에 있으니 이 충전기를 그냥 주차 금지구역으로 만들어달라. 즉 충전하고 차를 빼놓는 거예요. 주유소 가서 차를 세워놓고서 가는 사람들이 없듯이. 실제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국내에 충전기가 적은 것보다 관리가 허술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충전기는 설치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많은 충전시설들이 낙후돼 있고 충전 속도가 상이해 충전 속도가 너무 안 나오는 곳도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충전기가 있는 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기 일쑤고 기존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전기차의 종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부 인기 차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몇몇 차종의 극심한 물량 부족 현상으로 전기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 실적만 추구하는 개발사를 위한 정책보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성태 대표에게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언론들과 달리 전기차 인프라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국회를 왔는데 국회에 3개의 충전소가 있는데 지금 2개의 충전소가 고장나서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광화문에 가면 충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말에는 주차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충전소 앞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대고 있어서 충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충전소를 새로 까는 것 이상으로 충전소를 관리하고 그거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전기차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지영 과장은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선 정부의 더 체계적인 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심야 충전이 가장 중요한 전기차지만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존 아파트에 충전기 설치가 힘든 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영섭 과장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지급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렌트카와 연동해 장기 렌트 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거주하는 신규 아파트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보조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가가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는 만큼 차량을 제작하는 기업들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기된 전기차 충전소 주차 금지 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기로 했고, 버스와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친환경차로 대체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연비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100대 중 전기차를 5대 이상 만들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를 만들어 좀 더 체계화된 전기차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철도 분야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기구회의가 29일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첫날 의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각 분과위원회와 총회를 통해 세부 사항이 결정됩니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의에서 다루는 철도 응용 분야는 철도 안전, 친환경성 브레이크, 공기조화 시스템과 차량 재활용을 비롯해 모의운전과 관리 시스템 등 철도 산업 부분 전반으로 각국을 대표하는 회원들이 모여 국제표준을 제정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선진 철도 산업국으로 인정받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계자를 포함해 9개 국가에서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첫날은 일본에서 온 유지니시의 의장이 주도하는 각국 철도 산업과 현안 문제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참신한 의장단 회의로 시작됐는데요. 엄숙한 분위기를 잠시 엿보겠습니다. 유럽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철도 시장은 선진 국가들의 발빠른 대응과 주도로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유라시아 철도는 우리의 필연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2012년에 국제표준화 전반을 담당하는 ISO의 철도 응용반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국제표준화 회의 또한 전기전자 분야를 제외한 철도 건설과 운영,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각국의 선진 철도 기술을 공유해 철도 산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계기로 삼았습니다.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 공유와 국제표준화 기준 제시는 필수적인 철도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논의는 철도 응용 부분에서 개발 중인 브레이크 성능 평가를 위한 계산 등의 9건을 비롯해 철도 용광제 부분에서 개발하고 있는 철도 침묵 초음파 시험 등 2건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태수 책임연구원의 철도 차량 장애물 제거 장치 국제표준안 제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관차 앞부분에 부착되는 철도 차량 장애물 제거 장치는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부서진 잔해를 제거하는 장치인데요. 충돌 물체의 열차 하부 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탈선 등의 대형 사고를 막는 등 열차 보호에 중요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핵심 기술력입니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럽 표준 EN15227에서 강도와 에너지 흡수 기준을 정립했지만 우리는 지난 3월에야 해외 표준을 따르는 개정이 시행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장애물 제거 장치를 개발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시뮬레이션 실험 방법과 검증의 논란입니다. 권태수 책임연구원의 국제표준안 연구가 선점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불신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철도 차량 장애물 제거 장치 국제표준안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철도 분야도 국제적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각 선진국에서 국제철도 표준화에 리딩을 하기 위한 투자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철도의 국제표준화에 리딩을 하거나 참여함으로 해서 저희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나라 차량의 해외 수출에 기여를 하고 또 국내 기술 수준, 안전도 이런 부분에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산업은 교통과 물류 인프라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유럽, 일본, 중국 경쟁 구도에서 서로가 선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미비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철규 선임연구원이 차량 재활용 및 복구 작업반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현재 철도 차량의 재활용률 및 회수율 산정 방법을 선점하는 작업안 단계에서 국제표준 초안 단계로 진행해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이 주도해온 국제표준화 경쟁에 중국이 편승하고 이제 한국이 동참하게 된 셈입니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표준화 선점에 한 발 더 나아감으로써 한국 철도 산업의 위상을 더 높이고 철도 차량 수출을 비롯해 국내 기술 수준을 더 한층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최준기입니다. 교통뉴스 6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주간 뉴스 284회에서 전기차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메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은 서울시 노원구 신정현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